안녕하세요, 토리절입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512GB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 드램, 일명 CXL 드램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CXL 드램은 AI, 자율주행, 클라우드 등 증가하는 빅데이터 연산이 최적화된 드램의 새로운 인터페이스인데요. 삼성전자에 따르면 CXL 드램은 주문형 반도체 기반 컨트롤러가 탑재돼 데이터 지원 시간을 기존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대용량 SSD에 적용되는 엔터프라이즈와 데이터 SSD 폼팩터를 채용해 기존 컴퓨터 시스템 드램 용량을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평소에 메모리 반도체 관심을 가지셨을 분들도 DDR4나 5의 디램은 들어봤어도 CXL은 상당히 낯설고 어려운 분야입니다. 게다가 디램의 인터페이스는 또 무슨 말인지 숨이 턱 막히는 어려운 말들의 연속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 토리자리 미래 메타버스 반도체 시장 섭렵을 노리는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설명드리면서 CXL 메모리로 메타버스 메모리 반도체 헤게모니를 노리는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개발된 CXL 디램을 알기 위해선 기존 디램과 현재 DDR 인터페이스 개념의 한계점을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디램은 다들 아시겠지만 시스템의 단기 데이터 스토리지입니다. 컴퓨터가 정보를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를 셀에 저장해 처리하고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보를 저장하는 방인 셀에 전화가 차 있으면 1 아니면 0의 이진법 디지털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고, 단위 면적당 셀이 많을수록 디램의 성능은 더욱 높아지죠. 하지만 단위 면적당 셀의 증가는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회로를 구성하는 트랜지스터 간격을 줄이면 한 웨이퍼에 더 많은 칩을 만들 수가 있고 원가 절감과 소비 전력 감소를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칩 사이즈를 줄이다 보면 셀의 정보 저장 역할을 하는 컵패시터도 함께 점점 작아지게 되는데요. 셀의 간격이 줄어드는 만큼 컵패시터도 작고 얇아져 전화를 저장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 없이 정보가 날아가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유출 문제의 결과 사이즈 축소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 무작정 셀 증가를 통한 데이터 스토리지 증대는 지향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디램의 기술적 한계를 보완해주는 것이 바로 디램의 인터페이스입니다. 시계가 10온초 단위로 움직이듯 디램은 클럭 단위로 동작을 합니다. 전압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클을 클럭이라 하는데, 인터페이스는 한 번의 클럭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가지 데이터 라인을 통해 메모리 컨트롤러와 디램식 사이의 데이터를 제어해 디램의 정보 처리를 보다 빠르게 만들어주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인터페이스가 바로 오늘날 널리 사용이 되고 있는 DDR 인터페이스입니다. 1996년 SD램으로 구한된 최초 인터페이스에서 한 번 더 진화한 유형으로, SD램은 한 번의 클럭에 한 개 일을 했다면 DDR은 한 번의 클럭에 두 개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데요. 사람으로 치면 24시간 동안 한 가지 일만 하다 두 가지의 일을 하게 된 것이죠. DDR 인터페이스는 데이터 라인을 통해 메모리 컨트롤러와 각 디램칩 사이의 데이터를 전송을 합니다. 이후 클럭 신호의 상승 및 하강 엣지에서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클럭 주파수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데이터 전송 속도를 2배로 향상시키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결국 DDR의 등장으로 디램은 데이터 전송 속도와 동작 전압에 따라 DDR2, DDR3, DDR4, DDR5로 진화하며 데이터 처리 속도는 빠른데 동작 전압과 소비 전력은 낮은 효율적인 메모리 인터페이스를 실현할 수 있었고, DDR 디램 인터페이스로 디램이 갖는 기술적인 한계를 뛰어넘으며 고성능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DDR 메모리는 오랫동안 PC에서 메인 시스템 메모리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를 더 많이 볼 수 있을 정도로 메모리 인터페이스의 최강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IT 기기의 범주가 개인용 PC, 스마트폰 시대를 넘어서며 DDR 인터페이스는 한계를 맞이합니다. 메타버스의 3천 가상세계, 자율주행, AI 로봇,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DDR 인터페이스가 처리할 수 없을 만큼 데이터량이 폭증을 합니다. 가령 AI가 실현되기 위해선 인간의 뇌 연산 능력을 달성해야 합니다. 소파에 놓인 고민형을 AI에게 학습시키는 것은 비교적 간단한 일이나 AI 스스로 고민형을 인식해 데이터를 정형화하는 것은 매우 복잡합니다. 공간, 사물, 거리를 인지하기 위한 비정형 데이터를 계산해야 하고, 이를 주변 IoT에 연결된 로봇에게 집어오라 명령할 경우 고민형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강도, 움직임 등 수많은 데이터를 계산해야 하죠. 무어의 법칙에 따라 데이터의 처리용량의 복류가가 만들어낼 변화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와중에 현존 디램의 이진법 컴퓨팅 동작 처리 속도와 DDR 인터페이스로 이를 해결해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죠. 그래서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CXL 인터페이스입니다. CXL은 오픈형 메모리 인터커넥트 표준으로 호스트 프로세스와 CXL 디바이스 간의 저지연 고대역폭 메모리 접근 환경을 구성합니다. 빅데이터 및 머신러닝 등에서 발생하는 고집적 워크로드 연산을 집약적인 고성능 컴퓨팅 환경에서 프로세서와 가속기 간 메모리 공유를 통해 초저지연 컴퓨팅을 구현하고 서버 내 메모리 리소스의 범용성과 확장성을 제공하는 기술을 제시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본 베이스인 초저지연 고대역 메모리를 실현시킬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 인터페이스인 것입니다. 게다가 CXL 인터페이스를 통하면 호스트의 메인 메모리 드램과 CXL 디램을 함께 활용할 수 있어 시스템의 메모리 용량과 대역폭을 확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첨단 컨트롤러 기술을 접목해 기존 메모리 용량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디램의 용량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서버용 메모리의 경우 기존 서버 한 대당 메모리 용량이 기존 수테라바이트였다면 삼성전자가 개발한 CXL 디램을 사용하면 메인 디램과 함께
수십 테라바이트 이상으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CXL D램은 메모리 반도체 업계 대전환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인공지능, 자율주행과 같은 데이터 중심의 시대가 개막이 되며 전 세계에서 1년간 생산되는 데이터의 양은 2021년 기준 44제타바이트에서 2025년까지 4배가 넘는 180제타바이트로 폭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제타바이트는 mp3 음원으로 281조 5천억 곡, 40GB 용량의 4K 영화 250억 편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용량으로 2025년 180제타바이트는 세계 60억 인구가 모두 매일 4K 영화를 하루에 750편을 봐야 소화될 양입니다. 데이터가 폭증하면서 반도체 산업에도 대전환이 요구되기 시작되었고, 컴퓨터가 발명된 이래 고집되었던 폰노이먼 방식은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많아지면서 메모리와 주황 처리 사이에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기술적 한계에 봉착하고 말죠. 결국 그에 대한 해법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CXL D램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향상시키고 향후 소프트웨어 정의 메모리를 포함한 차세대 메모리로 확장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 영상을 평소에 많이 보신 훌륭한 구독자분들께선 한 가지 질문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토리자라, 너가 말한 대로 요즘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니 데이터 병목 현상 없애려고 삼성전자는 M램, 인텔은 옵테인, SK 하이닉스는 PIM 메모리 같이 메모리에 CPU를 합친 반도체를 개발한다며? 야, 그렇다면은 속도 빠르게 하는 것은 결국 뭐 CXL이나 M램이나 뭐 같은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둘은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제품의 범용성인데요. 2021년 초 미국의 마이크론은 기존 인텔과 공동 개발 중이던 3D X포인트 옵테인 메모리 사업을 중단하고 CXL 제품 개발에 집중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옵테인 메모리가 특정 CPU만 호환해 개발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옵테인 메모리 시장의 부진 때문인데요. 마이크론의 옵테인 포기 원인은 바로 범용성이었습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M램, PIM 등 연산 결합 메모리는 애플, 테슬라, 구글, 아마존 등 시스템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는 고객사에게 맞춤형 메모리 제공이 가능합니다. 각 빅테크 기업들의 CPU를 메모리 결합함으로써 데이터 간 이동의 병목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이는 특정 연산 기능과의 결합으로 시장 범용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CXL 기술은 산업 표준을 따릅니다. 해당 표준을 정의하는 CXL 컨소시엄에는 인텔을 중심으로 삼성전자, 델, IBM, HP, 화웨이, 구글 등 130개 이상의 글로벌 서브 및 스토리지 밴드와 연구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어 차세대 인터커넥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XL D램은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하는 D램 등 메모리 반도체 범용 제품으로 테라 클라우드, AI, 빅데이터 주요 고객사들이 관련 제품을 구매, 자사 제품에 탑재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은 생산에만 집중하면 판매처가 알아서 확보되는 구조이죠. 즉 삼성전자의 M램, SK 하이닉스의 PI 메모리는 메모리 반도체 연산 기능을 넣어 병목 현상을 없앤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기존 D램 메모리 반도체 인터페이스였던 DDR의 상위 호환 버전으로 전세계 어느 기업이 있는 고객사로 맞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CXL 메모리 생태계가 한 차원 더 빠르게 확장해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 파트너들과 함께 기술 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CXL 메모리 솔루션을 확대해 차세대 메모리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죠. 현재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20년 184억 달러에서 2030년 1179억 달러, 전체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3분의 1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초저지연, 고대형 메모리가 일상화되고 연산해야 하는 데이터 양이 폭증함에 따라 AI 반도체 손과 발이 되어줄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 역시 새로운 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이번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CXL D램 512GB 개발은 기존 컴퓨터 스마트폰 시대 DDR 인터페이스에서 클라우드, 메타버스, AI 시대의 전환기를 보다 앞서서 전환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성공해낸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비대면 경제 가속화에 따라 인공지능, 데이터 생태계가 신경제체제의 핵심 기반으로 떠올랐습니다. 아직은 시장 지배적 강자가 없는 초기 단계로 미국, 유럽 등 기존 시스템 반도체 강국들의 발빠른 대응과 메모리 반도체 강국 한국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글로벌 주도권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업계 최초 CXL D램 512GB 개발 역시 AI, 테라클라우드 일컬어지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세대 전환을 대비해 발빠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근본 CXL D램의 제품 출시를 시작으로 그간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메모리 유지의 포트폴리오는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집니다. 사람의 뇌처럼 생각하는 AI 반도체가 필요하듯이 데이터를 지연 없이 이동시켜줄 수 있는 혈관, 메모리 반도체 역할이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퍼스트 무버로서 앞장서고 있고요. 지난 20년간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수출과 경제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신격차를 창출하여 30년 반도체 강국 K 반도체 위상을 앞으로도 이끌어가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신다면 유튜브 토리자의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바로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 역시 그에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